안녕하세요, 낙군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살아남기 절약편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절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축을 위해서는 다 쓰고 남은 돈을 저금하는 게 아니라 저금하고 남은 돈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소비까지 줄여버린다면 사는 게 꽤 팍팍해지겠죠. 그래서 절약 파트에서는 되도록 무작정 소비를 줄이는 방법보다는 가장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방법을 중심적으로 소개할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주된 내용은 라쿠텐 경제권의 활용입니다. 아마 라쿠텐이라는 기업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쿠텐은 일본의 종합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인데요. 인터넷 쇼핑몰인 라쿠텐 이치바, 통신 서비스인 라쿠텐 모바일, 그리고 여행 서비스인 라쿠텐 트래블이나 라쿠텐 뷰티, 라쿠텐 은행 등등 일상 속에서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라쿠텐 경제권을 활용한다는 말은 모든 소비를 라쿠텐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맞춤으로써 포인트 획득을 극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라쿠텐 포인트의 활용도는 현금과 거의 똑같습니다. 편의점이나 식당은 물론 드럭스토어에서도 쓸 수 있고요. 비행기의 마일리지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심지어 투자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락텐 경제권을 적절히 활용해서 포인트를 획득해 나간다면 그만큼의 현금을 절약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우선 락텐 경제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락텐 SPU라는 시스템입니다. 이건 락텐에서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포인트의 배율을 점점 높여주는 시스템인데요. 원래 락텐 이치바에서 물건을 사면 구매 가격의 1%를 포인트로 환원해주지만 SPU의 조건을 달성해 나가면 최대 16배까지 포인트 배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라쿠텐에서는 각종 이벤트도 많이 실시하는데요. 이 이벤트 기간에 잘 맞추기만 하면 최대 20배 이상도 포인트 획득을 노릴 수 있습니다.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화면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라쿠텐 SPU의 메인 화면입니다. 우측 상단 화면에서 현재 적용되는 포인트 배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의 포인트 배율은 4배입니다. 간단하게 내역을 살펴보자면 일단 가입만 해도 1%, 그리고 라쿠텐 카드 이용으로 2배, 이걸로 3배가 됐고요. 그리고 은행과 카드를 연결해서 사용해서 총 4배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좀 알기 어려운데 라쿠텐의 어플리케이션을 주문하면 0.5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게 라쿠텐 증권, 최근에 투자를 시작해서 이쪽에 1배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리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포인트 배율은 약 5.5배가 되겠네요. 나머지 서비스는 연회비가 발생하는 골드카드라든지 아니면 이용 통신사를 바꿔야 되는 모바일 서비스들이라서 지금은 아직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본인이 평소에 사용하는 서비스를 잘 파악해서 포인트 배율을 올려두면 라쿠텐 이용할 때 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설명을 이어나가기 전에 일단 주의사항을 하나 환기해드리자면, 단지 포인트 배율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 없는 서비스를 억지로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이건 절약의 본질에는 조금 어긋나는 방법이죠. 그리고 라쿠텐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다른 업체랑 비교해서 언제나 최저가라는 보장도 없으니까요. 전자북 서비스나 보험,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는 경쟁 업체도 다양하고 거기에서 제공하는 혜택도 정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심사숙고하신 후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라쿠텐의 신용카드 그리고 라쿠텐 은행은 꼭 포인트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추천해드릴만 합니다. 현재 일본 은행의 금리가 거의 0에 가깝다는 건 정말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메인뱅크의 금리가 현재 0.001%인데요. 당연히 돈을 아무리 넣어놔도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인터넷 뱅킹인 라쿠텐 은행은 금리가 100배인 0.1%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라쿠텐 은행은 전용 ATM기가 없는 대신에 전국의 거의 모든 편의점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간단한 조건만 달성하면 수수료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저는 일본에 와서 최근까지 UFJ 은행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저축용 통장으로 라쿠텐 은행이나 다른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지 않은 걸 가장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소비를 할 때 작은 거라도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한 달, 1년에 한 번씩 확인을 해보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액수의 포인트가 쌓여 있습니다. 거래 내역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따로 가계부를 쓸 필요도 없더라고요. 라쿠텐의 신용카드는 취업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이 무분별한 소비만 하지 않는다면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보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제가 최근에 시작한 주식 투자도 라쿠텐 증권, 그리고 카드, 은행을 연계해서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걸 머니브릿지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거나 만들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테니까 신용카드를 쓰지 않을 경우 어떤 효율적인 결제 방법이 있는지도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요약하자면 락텐 경제권을 최대한 활용하자. 락텐 은행과 신용카드는 포인트가 아니더라도 추천드립니다. 포인트를 위해 필요 없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자. 저도 락텐 경제권을 최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잘만 활용하면 정말 많은 돈을 아낄 수 있는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절약을 할 때는 소비 자체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지만 줄일 수가 없는 생필품이라면 적어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락텐에 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자주 등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슬슬 투자편의 첫 번째 이야기도 올리고 싶네요. 오늘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다뤘으면 하는 다른 주제가 있으시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